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잡코리아 채용정보 사이트를 추출하는 방법을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채용정보 사이트를 크롤링을 할 건데요. 제가 여기 상단에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크롤링 주의라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잡코리아와 사람인 간의 그 크롤링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서로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잡코리아가 꽤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승소를 했는데,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크롤링하는 정보들은 위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내가 갖고 있는 크롤링하는 그 대상 사이트는, 내가 갖고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내 자산이거든요. 즉, 내 데이터베이스 안에 내 정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내 정보를 인터넷 크롤링, 그러니까 뭐 정보 IT를 이용해서 크롤링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무단으로.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 자산인 우리의 정보들도 우리의 지적 재산권, 저작권을 저희가 서로 이제 소유권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람인과 잡코리아 간에 이러한 소송 문제가 걸린 이유가, 한쪽에서 내 자신의 데이터를 크롤링을 하고 이거를 외부에, 즉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현재까지 이 크롤링 관련해 가지고 한국에서는 살짝 그 법이 좀 모호해요. 왜냐하면 IT가 이렇게 급격하게 발달이 되면서 그거에 따른 법이 같이 함께 발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이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크롤링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모호하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보다 내가 크롤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크롤링하는 정보를 외부에 상업적으로 아니면 상품성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이용을 한다면 이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꼭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롤링을 하실 때 가급적 학습용으로 하시고, 학습용으로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좀 대규모의 정보에 대한 크롤링을 가져오고 싶으면 반드시 그 해당 사이트의 관계자한테 요청을 해서, 이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저작권이 문제가 걸렸을 때 꼭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 강의하는 거는 사실 이 크롤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대상으로 이제 잡코리아를 잡아서 채용 정보를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다 가져오지는 않을 거고 일부 정보만 크롤링해서 파싱해서 가져올 건데, 제가 뭐 일반적으로 뭐 DB화 시키고 뭐 엑셀로 저장해서 크롤링한 내용들을 저장해서 익스포트해서 파일로 떨구게끔 하는 거는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나중에 위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그냥 화면으로 출력되는 게 어떻게 크롤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크롤링을 하거나, 꼭 잡코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원하는 정보에 대한 부분을 크롤링을 할 때 참고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다시 길었고, 지난번 잡코리아 이전에 사람인 강의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혹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적은 잡코리아 채용 정보 추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파싱 학습을 할 거고요. 우리는 정적 크롤링인 뷰티풀스과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이썬에 이제 웹 크롤링 작업을 할 거예요. 라이브러리는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세트로 보시면 돼요. 리퀘스트, BS4. 왜냐하면 리퀘스트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개사하고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BS4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온 정보를 파싱을 해, 이렇게 이제 파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두 개는 그냥 세트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데이트 타임은 지난 시간에도 사용을 했지만, 우리가 가져오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현재 시간으로 크롤링을 하고 업데이트를 한다는 기준으로 출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데이트 타임을 가져오는 거고요.
기본 내장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파이썬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한 공식 닥스를 참고하시면 되고, 사용 문법은 for문과 try except를 써요. 자, 이 두 개를 왜 쓰냐면 for문은 태그를 여러 개가 가져올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for 태그 in 태그스에서 태그에 뭐 find가 됐든, 아니면 태그에 find all이 됐든, 아니면 태그에 뭐 select가 됐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정보들에 대해서 모든 태그가 있고, 예를 바꿀게요. 모든 태그가 있고 그 태그들 중에서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이 하나씩.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태그들 중 안에서 태그로 하나씩 가져온다고 해서 여기서 이 내용을 이제 여기 안으로 이렇게 쭉쭉쭉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그들을 모두 다 가져올 때까지 반복해 주는 것을 for문을 하고요. for문은 반복문의 꽃이죠. Y문도 있지만 Y문은 이제 대표적으로 for문과 Y문을 많이 써요. 근데 Y문은 여러분들 어떤 특정 조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 무한 반복문 안에서 특정 조건이 일어났을 때 브레이크로 이제 벗어나서 그 다른 이제 작업을 해줄 때 Y문을 보통 쓰고요. for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반복문일 때 많이 씁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for문을 써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for문을 사용하는 데는 좀 익숙함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for문은 이렇게 쓸 거고, try except는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다가 그린으로 바꿔서, 자, 우리가 try except는 여기서 try 하고 뭐 여기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쓰죠. 그 다음에 except 해서 여기서만 exception이 될 수 있고요. 뭐 제가 좀 뭐 이게 정확히 스펠링인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자,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제 뭐 패스가 될 수 있고, 이게 뭐냐면 try except는 어떠한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에러 코드가 있을 때 이걸 중간에 중지하지 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서 프로그래밍 코드가 정상적으로 모두 다 돌 때까지 하기 위함에 예외 처리할 때 try except를 쓰고요. 크롤링을 할 때는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크롤링을 할 때 왜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들이 파싱을 이제 웹 크롤링에 대한 태그 정보를 가져왔을 때 어떠한 부분은 태그 정보가 없을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쿠팡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 정보를 다 가져오는 거를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마찬가지로 제품이 품절되었을 때, 로켓 배송이 안 되는 제품이 있을 때, 그럴 때 태그 정보가 아예 없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try except를 쓰면 중간에 태그 정보가 없다고 exit 코드 1을 반환하면서 프로그래밍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속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고 끝까지 프로그래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try except 예외 처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기본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되죠? 태그 분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태그 분석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정보를 크롤링을 할 수 있죠. 자, 지금 잡코리아를 들어왔고요. 우리 여기서 뭘 이제 할 거냐면, IT인데 우리 파이썬이죠. 그럼 파이썬을 한번 쳐볼게요. 파이썬을 쳐보면 파이썬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추출할 게 뭐냐면, 일단은 필요한 게 이 제목 한번 추출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제목이 아니라 이제 회사명이죠. 회사명 추출하고, 요거 이제 제목도 추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뭐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추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여기 즉시 지원인지 뭔지 이 정도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태그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는 컨트롤 C, Shift C를 누르면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고, 이 개발자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찾으려는 걸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회사명이 있는 게 어디 있는지 보면은 일단 이게 어디서부터 가져오는지 한번 마우스 이제 키보드에 좌측 표시를 하면서 하나씩 가져오면, 자,
상단에 어떤 게 있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면은 지금 li 태그로 쭉쭉 있는 것 같아요. 보실까요? li 태그 밑으로 갈수록 하나의 큰 덩어리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거는 li 태그 안에 클래스가 리스트 포스트인 것을 찾아서 들어가면은 li 태그 안에 우리가 정보가 있는 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li 태그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li 태그 안에 div 태그 안에 클래스가 포스트가 있는 게 있고, 그 안에 또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a 태그가 있고, 보세요. a 태그가 있고 클래스가 네임인 게 있어요. 띄어쓰기 있는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앞에 거를 그냥 찾아서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a 태그가 있고 네임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제 회사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틀도 제목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안에 제목이 타이틀을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a 태그 안에 타이틀이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여기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컴퍼니 네임이 이제 타이틀을 가져와서 이 타이틀 안에도 있고, 타이틀 안에 텍스트를만 찍어도 지금 이게 여기 보이시죠? 이제 회사명이 나오네요. 회사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URL을 어디서 찍을까요? URL은 a 태그 안에 보통 href의 속성이 있거든요. 이걸 그냥 클릭을 하면은 바로 원하는 우리가 채용 정보에 대한 사이트로 들어가서 a 태그 안에 href의 속성을 가져올 거예요. 그럼 URL을 여기서 찍으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경력이 몇 년인지 이걸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클래스 안에 스팬 태그 안에 클래스가 exp라는 걸로 텍스트를 추출하면 이 값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위치, 나 위치 근무지가 어딘지 서울 강남인 거 찍으려면은 여기 있네요. 이걸 찍었을 때 서울 강남구에 대한 거를 찍으려고 하면은 LOC 태그 안에 있는 거를 추출하면 되는데, 서울 강남구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추출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왜라는 거를 리플레이스를 써서 그냥 아예 그냥 공백이 없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선택 나름입니다. 셀렉트 1을 하면은 처음 거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LOC가 첫 번째 있는 거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왜라는 거를 뭐 다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리플레이스로 그냥 왜를 제거해 줘도 되고, 그건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어플라이, 이 즉시 지원은 어디서 가져오는지 보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포스트 div 태그 안에 포스트 리스트 어플라이를 해서 이거 여기 안에 텍스트를 추출하면 이 즉시 지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했나요? 이거는 어디 있는지 볼까요? 이거는 사실 너무 흔하죠. 이거 그냥 여기서 찍으면 될 것 같네요. a 태그 안에 타이틀 안에 이거 타이틀 속성 값을 그냥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정보를 다 추출을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지금 제가 화면이 좀 제한적이어서 최대한 한번 열어보고 여러분들께 분석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지금 li 태그 안에 처음으로 리스트 포스트의 클래스 네임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li 태그 안에 리스트 포스트로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제목은 뭐 타이틀을 가져오는데 a 태그 안에 여기 타이틀 이걸 가져오면 되겠네요. 포스트 리스트 인포 안에 a 태그 안에 타이틀에서 제목은 이걸 가져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네임 속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안에 텍스트를 가져와 이제 그 회사명을 가져올 때는 클래스 네임인 걸 a 태그 안에 이걸 가져오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게 찍히겠죠. 그리고 이거는 타이틀에 이게 찍힐 거고, 그리고 URL 같은 경우는 어디 단위든 뭐 href의 속성 이걸 가져오든 뭐 저걸 가져오든 상관없어요. 이걸 가져오면 너무 지저분해진다. 이걸 가져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든 제가 쓸게요. 그리고 로케이션, 위치는
서울 외 밑에 있죠. 이걸 가져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플라이는 즉시 지원하기 밑에 있었나요? 아, 네, 이걸 했을 때 포스트 리스트 어플라이에서 이 텍스트를 추출하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이제 분석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로 분석이 끝났으니까 코딩을 쳐볼게요. 자, 먼저 제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터미널 안에서 piv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BS4나 이거는 외장형으로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좀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차 말씀드리고, 근데 제게 지금 마우스 커서가 어디 있는지 있다, 찾았다. 설치는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pip install bs4 recast를 설치를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걸 가져오는 거고, 라이브를 임포트 할 때 언제나 했듯이 그냥 익숙하니까 빠르게 할게요. beautiful soup, 그리고 임포트에 date time을 할게요. 자, 키워드 먼저 가져올 건데, 키워드 똑같아요. 사람 이름과 똑같이 할 건데, 처음에 입력 매기면서 가져올 건데, 우리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해서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이제 입력을 받게끔 하고, 다시 여기에 페이지 넘버라고 할까요? 페이지스로 해서 페이지 넘을 해가지고 인풋에 몇 페이지까지 추출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출출이 아니라 출력이죠. 자, 이거 이제 입력 매개변수를 넣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페이지 넘버를 이제 들어가는데, 자, 반복문을 하기 위해서 for문을 할 거예요. for문을 하고 페이지 n으로 하죠. 몇 n인지 레인지를 하는데, 1페이지부터 우리가 페이지 넘까지 가는데, 페이지 넘은 str 문자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레인지 안에는 숫자형 안으면서만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 넘을 인트로 해서 정수로 바꿔주는 형변환을 일으키고 마지막에 플러스 1을 해줄게요. 왜냐면 레인지는 마지막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줘서 몇 페이지까지라고 지금 해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플러스 1을 넣어줘서 포함시키게끔 해주고, 그 다음 이제 try except 문으로 제가 넣어줄게요. 왜냐면 없는 코드가 있을 수, 없는 뭐 태그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row해서 로데이터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sub이라고 할게요. sub으로 해서 recast에 get을 하는데, 우리 페이지가 어떤 게 있는지 가져오는지 확인하려면, 자, 파이썬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분석이 됐잖아요. 근데 페이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맨 밑에 내려가서 페이지 다음 페이지 눌러보면 조금 더 길어졌죠. 근데 유일하게 달라진 게 좀 뒤에 더 길어진 거라 넘버 2 이렇게 돼서 이 페이지가 이것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안에 페이지 1로 했을 때 페이지 1로 넘어가고, 페이지 5로 했을 때 페이지 5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럼 우리 그냥 페이지 1로 바꾸고 이거 그냥 복사해서 이쪽에 붙여 넣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문자의 포매팅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을 뒤에 다른 걸로 가변적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포맷에 우리가 위에서 찍어준 키워드를 입력을 해줘서, 키워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키워드가 아니라 우리가 페이지 하나씩 가져오는 n으로 가져오고, 그런데 텍스트 이거가 지금 이거 자체를 여기를 지금 탭 타입으로 해서 이거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STX에서 이게 왜 바꿔줘야 되냐면 HTTPS로 하면은 암호화 처리를 해서 암호화 통신을 해가지고 터널 구간을 암호화 시키고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게 외부에서 정보에 대한 패킷이 움직일 때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세션 이제 하이제킹을 하는 그러한 해킹 수법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SSL 통신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제 퍼센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못 알아보게끔 하는 거예요.
뭐 보안적으로 일단은 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는 보안보다는 우리는 지금 크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이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순서대로. 근데 여기 안에는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n이 먼저 들어가고, 키워드가 여기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n을 하면 되고, 근데 n 자체가 여기서 폼은 돌아가는 것도 숫자거든요. 그럼 str로 해서 숫자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앞에도. 자, 이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헤더 값을 넣어줘야 돼. 헤더 값. 헤더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좀 지저분해지지만 코드를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길어지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로봇이 아니라는 걸 해줘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페이지, 특히나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페이지는 크롤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도 지금 고안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조금 우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내가 유저 에이전트, 크롤링을 돌릴 때 에이전트의 값을, 브라우저의 값을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크롤링을 하는데 상대 측에서 나는 봇이 아니다, 로봇이 아니라는 걸로 이제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저 에이전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린 여기서 뭐 많이 쓰고 있는 모질라 5.0을 이용해서 들어갈 겁니다. 이건 그냥 제 코드 복붙하면 돼요. 복붙하면 되고, 그 다음에 HTML 이렇게 가져온 거를 HTML에서 뷰티풀 숲으로 파서를 하는데 숲에 대한 텍스트 값을 가져오고, 이게 우리 HTML 파서로 기본 파서인 HTML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parser, 그죠? 여기서 자, try accept 했을 때 패스, 일단 패스 넣어놓고 갈게요. 패스 넣어놓고 하고 exception, 예외 처리가 났을 때 패스를 해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근데 왜 에러가 나지? 왜냐면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accept해서 exception 코드를 먼저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자꾸 에러 처리가 되기 때문에 패스 하면은 코드가 이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왜냐면 유저 에이전트에서 네, 여기에 지금 괄호를 안 닫았죠. 괄호를 안 닫았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나는 코드가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HTML을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 볼게요. 키워드 파이썬 입력하고 페이지 한번 3페이지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면 페이지 3페이지까지 잘 가져오죠. 이 내용들 가져오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 잘 가져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직접 태그 정보를 들어가는데,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 상단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위에 리스트 디폴트 안에 각각의 li 태그가 포스트 리스트, 리스트 포스트인 걸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럼 리스트 디폴트까지는 일단 들어가 줘야 돼요. 들어가기 위해서 HTML 파서의 뒤에 select 1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값이 있는 건 찾는 건데 div 태그 안에 리스트 디폴트가 있는 것을 찾아서 들어가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스로 해가지고 잡 내용으로 이제 갈 건데 HTML select 복수개를 가져오니까 아까 li 태그였죠. 그리고 li 태그의 리스트 포스트였나요? 리스트 포스트 값이 여러 개니까 리스트 포스트 값을 가져오는 걸로 해서 프린트에 잡스를 하는데 len 값을 이용해 가지고 그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리스트 li 태그에 리스트 포스트 클래스 네임이 얼마나 있는지 뭐 한 3페이지라고 하면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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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해서 20개씩 있는 것 같아요. 페이지당 20개씩 있고, 그럼 20개씩 이제 정보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한 페이지당. 그러면 포문에 이제 in 잡스로 해서
잡은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얼마나 출력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져올게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트 타임에 데이트 타임 now로 해서 오늘 날짜 시간을 가져오고 strf 타임에서 형식을 %y, %m, %d 즉 2022년 9월 25일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되게끔 하려고 제가 저 형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그 파이썬 공식 닥스에 가면은 어떤 형식으로 포매팅 할 수 있는지 그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컴패니를 한번 쳐볼게요. 컴패니는 잡에 셀렉트에 근데 첫 번째 걸 가져오고, 아까 A 태그의 네임이었던 것 같아요. A 태그의 네임이고, A 태그의 네임인 게 회사명이었던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A 태그에 네임이 있는 거에, 클래스 네임이 있는 거에 텍스트를 찍으면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텍스트를 찍고 뒤에 혹시 공백이 앞뒤로 공백이 있을 걸 고려해서 스트립으로 이제 공백을 양쪽을 다 날려주는 걸로 하고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3페이지까지 했을 때 정보가 이제 회사명이 정상적으로 잘 찍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컴퍼니는 잘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고, 이제 상세 설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세 설명은 잡의 select 1에 우리가 아까 뭘 가져온댔죠? A 태그 안에 타이틀, 클래스 네임이 타이틀인 걸 해서 그 타이틀 자체를 가져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클래스 네임, 타이틀 안에 이 타이틀 자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 안에 이제 타이틀 자체를 가져온다기보다 그냥 타이틀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이거를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럼 텍스트를 하고 양쪽 스트립을 날려주는 거 똑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디테일을 한번 해보면 파이썬 3페이지까지 출력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디테일 정보를 가져오는 거 확인을 했어요. 반복이에요, 사실. 나머지 이제 URL은 잡의 find로 들어가요. 이번에 A 태그 안에 href 속성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지금까지 많이 가져왔던 방법인데 A 태그 안에 href 속성을 하면 이걸 가져오는데, 자, 우리가 여기 뒤에 이 뒷부분은 가져오는데 이 앞부분은 같이 풀 URL 형식으로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려면 여기 안에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텍스트를 이렇게 이어줘야 되거든요. 이어주면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잘 지금 하이퍼링크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바로 URL을 찍어보면 사실 크롤링은 사실 노가다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스트 넘버 이거 그대로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근데 지금 KR로 해서 이걸 그냥 가져오면 단감 소프트 그냥 가져오네요. 그대로 이거 가져오면 리스트 넘버 일단 출력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파이썬 리스트 넘버에서 잘 가져오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EXP로 해가지고 익스피리언스로 한번 볼 것 같아요. EXP리언스로 해서 경력에 대한 부분은 잡에 select 1에 해서 경력이 스팬 태그 안에 아까 EXP 태그였던 것 같은데 텍스트하고 스트립으로 한번 해서 보면 자, 이거 지우고 경력 자체는 그쵸, 스팬 태그 안에 EXP 클래스 네임을 찾아서 텍스트를 추출을 했던 게 보이죠. 그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experience 해서 출력을 하면 파이썬 3페이지까지 추출을 했을 때 자,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 위치죠. 위치 근무지가 어딘지 체크할 때는 select 1의 첫 번째 스팬 태그 안에 lic 클래스 네임이 있고 여기 안에 텍스트에 스트립으로 해서 똑같이 해볼게요. 아까 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주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파이썬에 3페이지까지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즉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보에 대한 로케이션 위치도 잘 추출이 된 거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어플라이 한번 해볼까요? 어플라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럼 뭐 어플라이도 마찬가지죠. 셀렉트 원으로 해서, 이건 이제 div 태그 안에 포스트 뭐 어쩌였던 것 같은데, 어플라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div 태그 안에 포스트 리스트 어플라이,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 안에 붙여 넣고, 여기에 다시 텍스트에 스트립으로 해서 추출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파이썬 3 없나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셀렉트 1이 아니기 때문에 오타가 났던 거고, 3페이지까지 추출했을 때 즉시 지원, 대부분 즉시 지원이네요. 즉시 지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는 끝났네요. 그러면 한꺼번에 한번 날려보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추출이 되게끔 프린트에 now date, 뭐 컴퍼니 네임, 뭐 디테일, URL, experience, 로케이션 위치, 로케일은 아니죠. 로케일은 시스템의 언어 설정을 하는 거고, apply 해서 실행을 하면 파이썬, 이번에 5까지 해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오는 정보들을 다 이렇게 원하는 정보들 다 가져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거든요. 사실 전달 드릴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인데,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자, 이제 전체 코드를 한번 설명 드릴게요. 설치가 안 된 분들이 있으면 piv로 먼저 설치를 해 주십시오. 너무 크게 했다. piv로 이제 설치를 해 주시고, 터미널에서,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키워드랑 페이지 넘버 몇 페이지까지 출력을 할 건지, 그리고 키워드는 뭘로 잡을 건지, 입력 매개 변수를 이렇게 잡아줘요.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포문을 이제 돌릴 건데, 우리가 이중 포문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블루로 바꿔서 여기는 페이지예요. 페이지 무브먼트, 페이지 이동 처리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페이지의 이동 처리가 아니라 페이지에 내 정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즉, 한 뭉탱이 li 태그 리스트 포스트를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씩 추출을 하는 방법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 전에 사전에 이제 리퀘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레스폰스를 해서 200이 들어오면, 이제 그 이후에 데이터 파싱 작업을 위해서 뷰티풀 숲을 이용하고 텍스트 형식의 HTML 파스를 기본 형식으로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select 1을 이용해서 div 태그의 list default가 첫 번째인 것을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잡스를 이용해 가지고 HTML 텍스트가 select가 이제 li 태그 안에 list post가 있는 거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스를 썼거든요. 뒤에 s. 그래서 잡스가 잡으라는 걸로 하나씩 가져오는 건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씩 가져온 게 이거고, 앞단에 이제 now date는 오늘 날짜가 언젠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오는 거고, 사실 웹 태그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 컴퍼니 네임이 A 태그 안에 네임이 있는 걸 찾아서 텍스트 스트립, 이거 텍스트를 왜 쓰냐면, 텍스트는 일단 텍스트를 추출하는 건데, 앞뒤에 공백이 있는 거 다 날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상 불필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스트립으로 다 날리는 거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고, 이 HTTPS의 www도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그 하이퍼링크에 대한 정상적인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앞단에 넣어주는 거고, 웹서버 단에서는 그걸 눌렀을 때 앞단에 그 www.잡코리아.co.kr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제 뭐 웹서버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피리언스는 이제 경력사항인데, 스팬 태그에 exp의 클래스 네임을 가져가면 거기에 텍스트 다시 파싱 작업까지 해주는 거 보시면 되고, 로케이션도 스팬 태그 안에 LOC,
이 로케이션의 이 태그 안에 첫 번째 셀렉트 1은 첫 번째 태그만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태그 들어가서 텍스트에 스트립을 해가지고 이제 더 파싱 작업을 해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어플라이를 했을 때 어플라이는 div 태그에 포스트 리스트 어플라이라는 걸로 여기서 이제 오렌지로 바꿀까요? 포스트 리스트 어플라이라는 걸 가져와서 여기 이제 텍스트 스트립을 해가지고 가져온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양쪽 공백을 날리는 파싱 작업을 해주는 거고, 그 위에서 가져온 모든 정보들을 여기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해주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 썼는데 이거 언제 때 쓰냐면, 여러분들이 파이썬 크롤링을 돌리면서 포문을 돌릴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중간에 에러가 났을 때 실행을 종료하지 말고 엑시트 코드로 1을 돌리면서 실행을 종료하지 말고 패스를 하면서 즉 다음 컬로 넘어가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일 수 있고요. 이건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요. 뭐 에러 코드를 직접 출력해서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뭐 기회가 된다면 나를 잡고 한번 잡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크롤링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사례의 당사자 업체인 거예요. 지금 기사에 나온 그 보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크롤링할 때는 조심스럽게 조심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크롤링에 대한 정보를 소스 코드를 공개해달라는 분이 있는데 기시나 뭐 블로그나 이쪽에 공개를 하면 되지만 저는 소스 코드를 공개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스 코드를 공개해봤자 1년, 2년 후 지나면 이 코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코드가 되는 게, 해당 제가 강의했던 그 사이트에서 개발자들이 웹태그에 대한 정보를 바꾸게 되면 이게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에러 코드가 반환이 됐는데, 문제는 이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그거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럼 또 구글링을 해서 최신에 맞춰서 크롤링을 해야 되는, 크롤링 되어 있는 정보들을 복붙해서 붙여넣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러면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향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고, 이 원리를 알고 웹태그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뀐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는 역량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시간에도 꽤 길겠네요. 뭐 앞단이랑 뒷단의 서두랑 이제 마지막에 말미를 좀 길게 잡아서 좀 시간이 길어진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좀 되게 제가 다른 부분들도 많이 좀 설명드리려고 말을 좀 쉴 새 없이 했는데, 여러분들께 좀 강의가 좀 오래 되게 길어지게 돼서 조금 지루함이 없지 않을까 있는데, 뭐 원하시면 제가 조금 더 줄여서 핵심만, 그리고 뭐 그렇게 설명을 좀 줄여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여러분들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설명이나 이런 게 좀 자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조금 길게 촬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고 앞으로 더 넓은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제 영상을 잘 많이 보시지만 댓글이 좀 안 달리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영상 잘 보고 계시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무한히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사항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메일로 주시면 제가 메일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댓글로 달아주시고 댓글에서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이 컨텐츠를 제가 운영하고 싶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